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유럽의 산업혁명과 다른 동아시아의 산업혁명과 유럽 플랫폼과 다른 동아시아 플랫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개된 한국의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을 완수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동질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지지하는 제도적 체계가 확립되고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도적 체계가 확립되고 정비될 때의 상황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적 체계는 이후에도 제도의 경로 의존성 때문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산업혁명은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원형이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혁명이 완수된 나라에 있어서도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속에서 어떤 형태의 산업 질서가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산업혁명은 유럽 플랫폼에 바탕했다고 하지만 각 나라가 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구축하였던 제도적 체계는 달랐고, 그것은 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 다양성이라는 형태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비록 동아시아 플랫폼의 바탕에서 산업혁명을 이루었지만 각 나라가 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구축하였던 제도 체계는 달라서 그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다양성이라는 형태로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담지해 나갈 기업가적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었는지, 산업의 경쟁력을 밑받침하는 인적 자본의 형성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그것이 동반하는 위험은 어떻게 분담되고 있었는지, 그 나라의 경쟁력이 원천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었던 산업 구성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동아시아 플랫폼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수행하였지만 한국의 산업혁명 과정은 일본 및 대만과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수출 지향적인 노동 집약적 공업화를 산업혁명의 단초로 삼았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동아시아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화를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수출 시장에 더 의존하였고, 기업의 숙련 체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사내 숙련 형성 체계가 미약하여 국가에 의한 표준적인 기술자와 기능자 양성이 숙련 형성 체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저축 기반이 취약하여 해외 저축에 의존하면서 그것에 대한 분배에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표준적인 기술자와 기능공에 의존하는 산업 부분의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말미암아 한국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기업의 규모별 분포 및 기업 집단의 역할, 숙련 형성 및 노사관계, 금융 구조 및 기업 자금 배분에 있어 일본이나 대만과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는 산업혁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의 원료 및 특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산업혁명의 지경학이라는 주제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그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